오빠의 분노와 동생의 진심, 화가 난 게 아니라 너무나 사랑해서였습니다. 박효영 씨가 동생 효정 씨에게 화를 낸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커다란 오해 때문도 집안에서 흔히 일어나는 심한 말다툼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효정 씨가 오빠의 생일 선물을 사기 위해 가족들 몰래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이유가 효영 씨를 화나게 했고 동시에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가슴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살림남에서 공유된 이야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온 가족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리 잡지 못했던 시절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효영 씨는 집안의 큰 책임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며 생활비를 충당하고 부모님을 보살피는 동시에 두 동생이 각자의 길을 안심하고 갈 수 있도록 뒷바라지했습니다. 효정 씨는 그때 아주 어렸고 안정적인 수입이 없었기에 늘 두 오빠의 보살핌을 가장 많이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해 효영 씨의 생일은 아주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생일 파티를 열 생각도 선물을 바란 적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생일이란 그저 온 가족이 건강하고 가게 문을 열고 동생들이 학교와 직장에 잘 다니는 것으로 충분한 평범한 하루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효정 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몰래 계획을 세웠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허락을 구하지도 않았으며 두 오빠와 공유하지도 않았습니다. 효정 씨는 낮 업무를 마친 뒤 늦은 밤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가끔 집에 아주 늦게 들어올 때면 친구를 만났다거나 평소보다 일이 늦게 끝났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가족들은 그녀가 그저 각자의 삶으로 바쁜 줄로만 알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효정 씨가 사고 싶었던 것은 값비싼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코트 한 벌이었습니다. 효영 씨가 항구 근처 옷가게를 지날 때마다 눈여겨보았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사지 않았던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효정 씨는 오빠가 쇼윈도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가 이내 필요 없다며 웃으며 고개를 젓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효정 씨는 그것을 잊지 않았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오빠에게 그 옷을 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효영 씨의 생일날 가족들은 특별한 행사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평소처럼 소박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효정 씨는 방에 숨겨두었던 쇼핑백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오빠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활짝 웃고 있었지만 긴장감에 손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물을 받은 효영 씨는 처음엔 어리벙벙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샀는지, 무슨 돈으로 샀는지 묻자 돌아온 대답에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효정 씨는 오빠의 생일 선물을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가족들 몰래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순간 효영 씨는 폭발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았습니다. 그는 몰아붙이듯 물었습니다. 왜 가족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왜 집을 비우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는지, 왜 자신을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몰아넣었는지 말입니다. 효영 씨는 선물 따위는 필요 없으며 동생이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것은 더더욱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효정 씨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사랑에서 우러나온 행동이 왜 오빠를 그토록 화나게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가만히 서서 눈물만 뚝뚝 흘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효영 씨는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그때가 효정 씨에게 그렇게 큰 소리를 낸 첫 번째 순간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동생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마음과 마음속 공포를 억누를 수 없었던 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화도 났지만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효영 씨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미련하게 구는 게 화가 났지만 저 때문에 그 정도로 미련하게 굴어준 게 너무나 고마우면서도 아팠습니다. 효영 씨의 분노는 원망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밤늦게 아르바이트를 하며 동생이 겪었을지 모를 위험한 상황들이 두려웠습니다. 상처받거나 속임을 당하거나 혹은 그저 너무 지쳐버릴까봐 무서웠습니다. 스스로 약속했던 것처럼 동생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이 분노로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화가 가라앉은 뒤 효영 씨는 오빠가 옆으로 치워둔 선물 가방을 꽉 껴안은 채 방 안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효정 씨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될까 봐 아주 작게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효영 씨는 자신이 원치 않았던 방식으로 동생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효정 씨 곁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비로소 낮고 천천히 입을 뗐습니다. 화를 내서 미안하다고, 동생의 마음을 처음부터 헤아리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효정 씨는 고개를 저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번 돈으로 오빠의 생일 선물을 살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녀는 전혀 힘들지도 고생스럽지도 않았으며 그저 오빠를 위해 무언가 해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효영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수년 만에 처음으로 동생을 품에 꼭 안아주었고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며 효영 씨는 그날이 효정 씨의 성장을 확인한 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의미의 성장이 아니라 타인을 사랑하는 방식에서의 성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기만 하는 막내가 아니라 가족애를 위해 자신의 안위까지 기꺼이 내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효영 씨를 더욱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동생이 그렇게 빨리 철드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저 제 나이에 맞게 살면서 주는 것보다 받는 사랑에 더 익숙하고 천진난만한 아이로 남길 바랐습니다. 그 사건 이후 효영 씨와 서진 씨는 아무리 어려워도 효정 씨가 가족에게 무엇도 숨기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사랑은 위험을 감수하거나 홀로 고생하며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그녀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효정 씨가 선물한 코트는 지금도 효영 씨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주 입지는 않지만 날씨가 추워지면 가끔 꺼내봅니다. 단순히 추위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동생의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효정 씨 또한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란 때때로 주는 것만이 아니라 타인이 나를 지킬 수 있도록 곁을 내어주는 법을 배우는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는 당시에는 서러웠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효영 씨가 왜 화를 냈는지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빠는 선물 때문에 화를 낸 게 아니었어요. 효정 씨가 말했습니다. 저를 잃을까봐, 제가 다칠까봐 두려워서 화를 낸 거였어요. 이 작은 에피소드에는 거창한 비극도 카메라 앞에 자기적인 눈물도 없습니다. 하지만 박신의 가족이 서로를 사랑하는 방식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서투르고 불완전하며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 뿌리에는 항상 진심 어린 염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효영 씨에게 그날은 떠올릴 때마다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아릿해지는 기억입니다. 동생에게 큰 소리를 냈던 그 순간, 그는 아주 분명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미워서 내는 화가 아니라 너무나 사랑해서 터져나오는 화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